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부지 선정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노인요양원을 설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지만은 수익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몇 번 안내를 드리는 대상자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요양원 부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지 선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실체거든요. 노인요양원의 실체가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나는 그런 요소이고, 그리고 이 실체를 통해서 이 시설에 계실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지라는 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연관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런 요소다. 왜냐면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가 없으면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실체적인 부분의 첫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요양원의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왜냐면 노인요양원의 대상자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블로그에서 1930년대생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노인요양원을 이용하실 대상자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과연 어떤 부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요양원 부지 선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 케어스토리의 생각을 안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노인요양원 부지 선정에 관한 고찰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봤어요. 점차적으로 상가보다는 단독형 건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년을 지나면서 상가에서도 많이 설립이 됐죠. 상가에. 그래서 상가에 보시면 웬만한 이 건물들 안에 요 한 계층 정도는 노인요양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 요 계층에도 뭐 2개, 3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들도 많이 보셨겠죠. 자, 그런데 저희 케어스토리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상가에서 단독형 건물로 변화되는 추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가라는 것은 다소 폐쇄적이죠. 물론 접근성은 좋겠지만은 이 접근성보다도 접근성의 부분보다도 오히려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또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의 대상자가 노년의 삶을 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위한 적합한 부지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접근성보다도 오히려 삶의 질,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실는 쪽으로 부지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단독형 건물 쪽으로 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상가에 노인요양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상가에서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일어나는 걸 많이 보셨죠. 그 제천의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방법이라든지 이 그 시설물의 용도, 또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규제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런 규제들을 마련해 놓은 상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설치가, 노인요양원의 설치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라는 부분이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상가 건물에서는 노인 요양원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상가에서 단독형 건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노인 요양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지금 상황에서 상가에서 보일 수 있는 거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독형 건물이죠. 상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공간, 뻥 뚫려져 있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기보다는 층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상가 하나로만 갖고는 지금은 이 노인 요양원 설치가 시설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폐쇄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부의 그 환경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산책에 대한 부분들, 이 산책에 대한 부분이 상가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보다도 단독형 건물로 옮겨지게 될 것인데, 이 산책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은 산책을 안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와상 상태로. 왜냐면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에서 1, 2등급자는 무조건 지금 시설급여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태고, 3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6등급이래요. 3에서 이 펜이 자꾸 밀려가지고 3에서 5 이 신경 쓰여서 잠깐. 3에서 5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만 이제 지금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위주로 시설에 계셔야 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가에 계셔도 굳이 이 1, 2등급 어르신들은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다라고 반론을 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1, 2등급 어르신들이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봤을 때는 산책이 더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왜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움직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산책이 필요하다. 근데 시설 상가 안에서는 내부 산책만 가능한 상황이죠. 내부 산책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산책만으로는 산책을 제공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상가보다는 단독형 건물로 변화될 추세를 보일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가에다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저렴이란 표현은 좀 안 맞는데, 단독형 건물보다 상가에 설치하는, 즉 건축비가 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요 내부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테리어 비용밖에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인테리어 비용만 발생하는 거 때문에 여기 상가가 오히려 설치를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호?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물론 이제 소방 설치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놓고요.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는데 단독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들어가고, 더불어서 단독형 건물에 있어서의 토지 구매비도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근데 상가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지금 법적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아닌 이상은 요 상가 자체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가를 매입하는 비용과, 그리고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건축하는 비용,
즉 매입 비용,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상가를 매입하는 비용 대비 건축비와 토지 구매비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비용이 더 낮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요양원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단독형이 만약에 이 토지 자체, 토지 구매비 자체가 좀 싸다고 하면은, 저렴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건축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단독형이 상가에 비해서 거의 그 설치 비용 자체가 비등비등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아무래도 상가가 오히려 더 설치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저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거고 딱 하나의 공간만을 딱 떨어뜨려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가 오히려 설치 비용은 낮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독형 건축물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점차적으로 상가보다는 단독형 건축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연 친화적 환경의 부지가 선호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의 내용은, 이 영상은 그 영국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인데 규모가 조금 큰 시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노인 요양원은, 저는 이제 대부분 영국에 있는 요양원을 좀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일본의 요양원도 보고 미국의 요양원도 보지만은 분위기라든지 어떤 컨셉 그리고 요양원의 전체적인 내용이 영국의 요양원이 굉장히 좀 수준 높고 좀 맞다. 특히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요양원에 있어서의 이 시설로서는 영국의 요양원만큼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좀 요양원으로서 닮아갈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영국을 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요양원을 보면서 계속 솔직히 감동을 받습니다. 요양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 영국 사람들이 좀 되게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좀 이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죠. 이 사람들 자체가, 문화가. 그래서 이 노년의 삶을 감성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감성 자체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있어서 감성을 또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요양원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때 한번 잠깐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스케일은 좀 큰 시설이지만은 스케일을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단 지금 요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자연 친화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here the quality of the care is matched by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Every home is elegantly designed, creating a comfortable and welcom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From beautiful private bedrooms with ensuite wet rooms to pleasant and relaxing communal living areas. Wonderful gardens in which to take part in outdoor activities, or simply stroll through when the weather is nice. Keeping active, healthy and engaged with life is something that we place great emphasis on. There are always plenty of activities available to residents to choose from, whether that's to
a large factor in choosing a care home is knowing that the level of care provided will suit the needs of you or your loved ones. We take great pride in our high levels of care and exceptional staff. Professional and friendly, their passion, dedication and affection really makes the difference. We're dedicated to setting exceptionally high standards within the UK care sector and provide homes where residents can feel safe, secure, valued and cared for, whatever their individual needs might be. Porthaven is where you can place your trust and live well in our care. 네, 여기까지인데 되게 노래도 감성적이고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장면 한번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좀 다 줄여놓고 한번 장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항공뷰로 보는데 일단은 이 뷰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상가는 아니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위치에 있는 노인 요양원이구나. 물론 이제 건축물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뭐 동이 지금 벌써 1개동, 2개동, 3개동을 해서 브릿지로 연결해 놓고 이제 다니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요거 한 덩어리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시설 자체를. 어쨌든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요 자연 친화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주 나무들도 푸르르고, 그리고 특히나 요 내부에 정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여기 보면 아마 이게 정원 시설일 거예요. 요 자체가. 그죠? 정원 시설이 꽃들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어서 아마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정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실내에서도 이 꽃병을 두고 있죠. 자연적인 부분에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꽃이 나오고 항상 나무가 보이고 이런 개념들이에요. 침실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사람은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그 욕구에 있어서 자연을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물론 지금 이 영상 보실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류가 시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요양원은 이런 개념이지 라고 이해하실 거거든요. 자, 근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꿈의 시설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요양원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전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시설을 접해 보시지 않은, 우리나라 시설을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시설로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없다라는 거,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상가나 단독형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 높은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노인복지법이 허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체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요양원의 수준이 병원의 개념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다들 표현하기를 병실 그래요. 침실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은 침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적인 개념은 병실로 끌고 가고 있다. 그 중앙에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에 노인요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접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의 개념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접목해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눈이 하지만은 자연 친화적인 조건으로 부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 이 영상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설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정원이죠. 여기 부분이 작은 정원 같은 거.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산책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이 부수적으로 이 안에 이제 시네마 홀을 둔 거죠. 시네마 홀인데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 안에 한 7, 8분이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걸로 해놨다. 자,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모습들, 꽃이 항상 있어요. 꽃을 그리고 계시죠, 또 그림도. 그리고 이 부분 너무 좋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설의 운영자분들께서는 이 대상자가 안 맞다라고 그럴 거예요. 대상자 자체가. 맞습니다. 대상자가 우리나라 대상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수준이 높아요. 대상자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수준은 높아져 갈 것이다. 그게 이제 1930년대생부터 출발을 하죠. 자, 근데 아무리 어르신들이 농촌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과거력이 좀 암울했던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그리고 또 6.25 그때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차 한잔 즐기실 수 있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접한다고 하시면, 이런 서비스를 접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더군다나 뭐 다 치매와서 이런 걸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건 꿈의 시설이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련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양원의 개념을 의료적인 부분에만 부각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요양원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의사가 있느냐예요. 물론 이제 요양원의 지금 법적인 개념으로는 촉탁의사로 한다거나 협약병원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인 요양원이 아주 비싸다거나 비싼 비용을 받는다거나 수준이 높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시설 안에 의사가 있느냐부터 생각하죠. 근데 정작 이 요양원을 이용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의사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 쭉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꿈의 시설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시설로 보여질 거거든요. 이 시설 안에서 닥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부분이 메인이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인은 이분들의 삶의 질인 거거든요. 그게 메인인 거지, 이 시설 안에 닥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위해서는 자연 친화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자연으로. 그리고 이제 주방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셰프가 있는 수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 요 장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 지원해드리고 있는 시설은 식사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낵식판에다가 제공해드리면서 스낵식판에 떨그럭거리면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식사도 그릇으로, 그리고 식사의 테이블 위에도 꽃이라든지 또는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소품들, 예를 들어 식사의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좀 정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냅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론하실 분들은 그런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설의 분들이. 그러나 시설의 분들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죠. 다 차별은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차이가 치매가 있건 치매가 없건 간에 식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물론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준이 높은 설비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시설, 이 영국의 이 시설은 그거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에서는 지금 이분이 어르신은 아니죠. 이분이 어르신이죠. 가족이 와서 함께 식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요양원 가족이 와서 식사합니까? 같이? 안 하잖아요. 그냥 음식 드리고 식사할 때 구경만 하고 가지, 같이 식사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케어스토리, 저희 케어스토리는 지금 저희가 운영 지원해드리고 있는 시설들에 한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식사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꽃이 있다라는 부분,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식사도 영양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이어서 계속 보시면 뭐 이제 미용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요 장면이 좋죠. 자, 요 장면. 자, 요 바로 전부터. 자, 자연 친화적인 입지 상태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요런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시 외곽에 있는 아주 예쁜 그 커피숍 같은 데 가시면은 커피를 이런 데서 드실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하는 장소냐면은 면회하는 장소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같은 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도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앉아서 담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물론 또 이게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자연 친화적 환경의 부지가 선호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자, 세 번째로는 시 외곽에 있지만 병원과 너무 멀지 않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상에서는 1, 2등급 어르신 그리고 3에서 5등급 어르신 자체 분들이 이 병원에 대한 이용 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병원과 멀지 않아야 노인요양원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주말이나 쉬는 날 보호자가 시설을 방문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부지여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보호자분들이 주말이나 쉬는 때에 어르신을 찾아뵙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뵙는 시설이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경기도권으로 따진다면 서울에서 대략 한 40분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고, 40 글자가 되게 안 이쁘네요. 이것도 안 이쁘지만 40분 정도에서 뭐 길어도 뭐 1시간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차로 이동할 때, 물론 이제 상가에 있는 시설들은 그 주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 나가 가지고 뭐 가서 시설 보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도 되겠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단독형 건물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아마도 좀 시 외곽에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보호자들이 방문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특히 이 얘기는 이제 외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지지 않은 부지 같은 경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부지가 필요하다,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종사자인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출퇴근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입지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핵심인데, 이분들이 출퇴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채용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이 비교적 용이한 입지가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지. 네, 이건 기본이죠. 그런 부지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 그 해마다 발간되는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 보건복지부의 이 그 지침이죠. 그 지침상의 내용인데, 상가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락시설, 유흥주점 같은 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요양원을 함께 설치할 수도 없고, 또 판매시설 중에서도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설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인 요양원의 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좋은 부분은 주차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부지여야 되겠다. 지금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면은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네, 주차 공간이 제 1번이에요. 주차가 얼만큼 잘 돼 있는가가 핵심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주차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또 어르신을 면회를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좀 불편하게 돼 있으면 이용하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부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아름다운 외부 뷰를 볼 수 있는 부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까운 해안가에 또는 강가 또는 산에 그 외곽에 있는 외부 창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전경 자체가 좀 아름다운 것이 펼쳐지면 좋은 부지. 그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죠. 위안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기에 너무나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버 10 보시면, 자, 케어스토리의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형 시설보다는 소규모 요양원에 적합한 부지가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자체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에는 대형 시설보다 소규모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그렇다고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14에서 15인 정도 수준의 시설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너무 외지지 않은 그런 부지에 소규모 시설로 요양원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데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로 적은 인원이 쾌적하게 사는 시설이 아무래도 노인요양원 부지로서 적합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노인요양원 부지 선정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앞에서 계속 보셨겠지만은 정리하자면은, 상가보다는 단독형 건축물,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 환경, 또 시 외곽에 있지만 병원과 너무 멀지 않은 위치, 그리고 외지지 않은 부지, 보호자들이 방문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이, 또 종사자의 출퇴근이 비교적 용이한 입지, 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지, 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규정, 그 상가의 경우에 같이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는 부지,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 그리고 아름다운 외부 뷰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대형 시설보다는 소규모 요양원에 적합한 부지가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케어스토리가 생각하는 노인 요양원의 부지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케어스토리 창업 및 운영 지원 카페, 센터 카페에 요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카페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